안녕하세요. 미술로 보는 세상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유세진입니다. 예, 도강원입니다. 네, 오늘 함께 풍성한 이야기 나눠주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나눠볼 주제는 에드워드 호퍼입니다. 에드워드 호퍼 그러면은 두 단어로 요약이 되는데 그게 뭔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두 단어요? 예, 에드워드 호퍼의 작품 세계 고독? 예, 고독입니다. 맞췄어요. 이번에는. 이번엔 맞췄어요.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을 두 단어로 고독한 현대인의 초상, 고독 이렇게 두 단어로 많이 표현하는데요. 재밌는 거는 호퍼는 나는 절대 고독을 그린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뭔가 우울함, 쓸쓸함, 고독, 애수, 우울 이런 게 느껴지는데 저도 역시 에드워드 호퍼 그림을 볼 때마다 이렇게 마음이 좀 뻥 뚫리는 느낌을 받아요. 굳이 거기에 대한 평론을 보지 않고 그림만 보더라도. 그래서 그 이유를 보면요, 에드워드 호퍼의 모닝선이라는 작품, 저 그림처럼 여성이 혼자 있는 그런 장면을 그린 그림이 굉장히 많습니다. 에드워드 호퍼에. 그래서 좀 고독이 더 와닿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은 여러 사람이 등장할 경우에도 마주보지 않아요. 이 그림을 보면은 그 반나체의 여성이 침대에 등져 누워 있고 그 앞으로 남자가 우울한 뭔가 굉장히 고민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또 하나, 그리고 철길변의 집이라는 작품에서 보다시피 굉장히 삭막해요. 이 작품을 보고 굉장히 감명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은 전설적인 영화 감독 알프레드 히치콕입니다. 그 히치콕이 저 그림과 똑같은 집을 영화 사이코, 1960년도 작품 영화 사이코에 등장을 시켰어요. 네. And in this house, the most dire, horrible events took place. 그리고 그 바다 옆에 방이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그 작품 역시 보면은 바다 옆에 접한 방에 빛이 쫙 비치고 있는데요. 환한 빛과 달리 굉장히 우울한 느낌이 들어요. 희한합니다, 좀. 맞아요. 이게 빛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거기 나오는 인물이 서로 등을 지고 있고 뭐 때문에 이런 싸하고 공허한 요소가 만들어질까?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대부분은 굉장히 이 한 개인이 고민을 하는 굉장히 줌인을 한 부분적 공간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공간 전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정 하나의 대상, 그리고 그 대상의 어떤 내면 세계를 그리는 것이 아니고 내면 세계가 우리가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가 이제 보여지는 표면적, 표피적 그 현상을 담아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공간들이나 이런 거에서 그런 색감이나 이런 표정들로 고독감이나 이런 공허성을 좀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저는 독립하고 싶은 1인이기 때문에 저렇게 혼자 빛을 보면서 멍을 때리고 앉아있는 여자가 너무 부럽고요. 고독해 보이지 않고 너무 행복해 보이고. 네. 호퍼 그러면은 어떤 책에서든지 가장 1번으로 언급되는 작품이 바로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 저 작품이거든요. 저 작품은 여러 사람이 있어요. 4사람이 등장을 하고 그 건물 뒤에 다른 건물은 굉장히 심야인지 다 불이 켜지고 어두운데 요 가게만 이렇게 불이 켜져 있는데 저 4사람을 자세히 보시면요, 시선이 다 어긋나 있습니다. 예, 제대로 마주보는 느낌이 없고 다 어긋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의 연도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데이비드 리스만이라는 사회학자가 1950년대 쓴 책 제목이 고독한 군중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 드디어 이제 인간의 실존이 현대 사회에서 오히려 점점 더 사람들이 대도시로 몰리고 메트로폴리스가 되고 점점 더 교류가 많아지고 직장이든 그룹이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점점 더 고독해지고 있다. 고독해지고 있다 해서 고독한 군중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게 바로 호퍼의 그림이 그 시대 상황하고 딱 맞아떨어져서 인기를 얻은 게 아닌가. 그리고 지금까지도 유효하게 호퍼의 작품이 인기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저는 저 그림에서도 그 등지고 있는 신사분만 고독해 보이지 다른 사람들은 고독해 보이지 않거든요.
등진 신사분 때문에 더 다른 분도 그런 고독해 느낌. 네. 보인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제가 사실 요즘에 혼밥 그리고 혼술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굉장히 어렵죠, 이게 고독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유튜브도 있고 예. 뭐 넷플릭스도 있고 해서 제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 혼자 조용하게 방해받지 않고 그걸 보면서 이제 밥을 먹는 거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 시대에 과연 지금같이 유튜브나 넷플릭스가 있었을 때 전혀 고독하지 않고 매우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엉뚱한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에드워드 호퍼는 듣자하니 자기의 일상 중심의 공간을 많이 담아냈다고 들었어요. 거기에는 상상력도 배가가 됐다고 하는데 소장님께서 보시는 에드워드 호퍼 자신의 공간이 어떤 공간으로 보시나요? 글쎄요, 뭐 에드워드 호퍼가 공간을 표현했지만 사실은 주인공은 에드워드 호퍼의 공간이라기보다는 거기 각자 등장인물의 공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제 각각 자신의 어떤 심리적인 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굉장히 아주 조용하고 은밀하고 이런 프라이빗한 공간들이 결국엔 합쳐져서 그게 이제 건축이 되는 거고 결국엔 이제 도시에 굉장히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런 아주 조용하고 프라이빗한 부분을 표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에드워드 호퍼 최고 전성기 때 미국 중심의 뉴욕 중심의 미국 추상이 굉장히 인기를 얻었거든요. 네. 그 이전에는 당연히 유럽의 피카소를 비롯한 입체파 그림부터 유럽의 그림이 주도를 해오다가 1940년대, 50년대 미국이 드디어 세계 미술의 흐름으로 주인공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 주인공이 마크 로스코를 위시한 생면해야라든가 잭슨 플록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런 이제 액션 페인팅 이런 그림인데 그런 추상이 주인공처럼 막 뜰 때 호프는 오히려 저런 구상을 그린 거죠. 물론 저 공간 자체는 현실적인 공간이 아닌 듯한 특히 철길변의 지처럼 현실을 그린 게 아니고 뭔가 머릿속에 상상적인 어떤 공간을 그린 거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막 이게 뭐지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내가 살던 동네하고 비슷한데 근데 내가 살던 동네보다는 조금 더 다른 느낌이 있네. 그렇게 해서 인기를 얻은 게 아닌가. 네, 그래서 또 여기서 또 재밌어 보이는 게 지금의 이제 유튜브죠.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 먹방을 하거나 사소한 건데 우리 일상에 존재하는 건데 그게 남들이 엿보면서 굉장히 공감을 해주는 그래서 굉장히 비슷한 코드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그냥 너즈넉한 술집에서 그냥 술 먹고 있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여러 사람들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래서 유튜브의 그런 어떤 마이너한 일반인들이 생활을 하는 그런 것들을 모든 사람과 공감할 수 있는 또 그런 소통의 채널들이 존재하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주유소라는 그림을 보면은 저는 이 그림 보면서 나는 저런 공간에 가기 싫어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째서요? 나는 저런 안 기다려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배경 풍경이 보면은 저런데 저런 주유소가 있을 수도 있구나 할 정도로 굉장히 삭막한 공간에 위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주유소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은 나 저런 주유소 갔다가 뭐 이상한 일 당하지 않을까. 무서운 일. 그리고 주유를 한 다음에 저 뒤편에 보이는 저 어두운 길로 내가 차를 몰고 계속 갈 수 있을까? 막 이런 막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기자님하고 반대예요. 오히려 전 색감은 너무 밝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고독해 보이는 게 그런 느낌이고 사실 컬러만 봤을 때는 모든 호퍼의 그림이 되게 밝아요. 옐로우 톤이라든지 이런 게. 근데 저희가 이제 배운 게 있잖아요. 아티스트리 시간에 배우기도 하고 막 했을 때는 진짜 고독하고 외로움을 표현했고 그때 그 미국의 그 시대상을 표현했고 막 발전될 때의 고독함, 군중의 고독 이렇게 했는데 저는 요새 봤을 때는 사람 없으니까 빨리 좋을 것 같고 혼자 좋게 혼밥하는데도 즐거울 것 같고 조금 해석을 달리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 그림은 조금 자동 판매기라는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 외에 다른 그림도 보시면은 이렇게 여자분이 혼자 앉아 있어요. 혼자 앉아서 밖을 이렇게 보고 예, 있는데 밖을 보거나 뭐 책을 보거나
저는요, 오늘 에드워드 호퍼 그림을 보면서 되게 새롭게 다시 느껴지는데요. 일단은 이 혼자 있는 이 여성들, 그리고 특히 저 큰 데스크 앞에 당당하게 앉아있는 여성의 모습은 너무 멋있고 고독과는 전혀 관계없고 성공한 여자처럼 보여지면서 부럽고 되게 자유로워 보이는 자유로워 보인다고 느껴졌어요. 혼자 호캉스 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정말 다 버리고 그냥 가서 멍 때리고 혼자 일어나서 부스스하게 가만히 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를 정말 그 시간에 귀하게 생각하고 너무 간절하게 바라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다 보니 이게 고독하고 외로워 보이고 그게 아니라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 그림이다. 그렇게 저는 느껴졌고요. 또 이게 디자인적인 관점으로 보다 보니 왜 호퍼가 이 광고나 영화나 모든 것에 활용이 되어지는가가 보이는 거예요. 저 오토 밴딩 머신인가, 그 자동 판매기? 그 그림에서도 이 멀리서 보니까 커피잔을 들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전혀 외로워 보이지 않고 지금 저기 손에 핸드폰만 들어서 이렇게 바꿔주면, CG로 바꿔주면 오늘날 그냥 자기의 시간을 편안하게 보내고 있는 그런 풍경으로 보여지고 1927년도 작품으로 보기. 그러니까요. 거의 100년 정도 된 그림인데 모던함이 느껴지고 카페테리아 그림도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등 돌린 신사만 외로워 보인다 그랬는데 숨은 거 보니까 앉아서 유튜브를 혼자 보고 있다. 모두 손에 네, 뭐 핸드폰을 스포츠를 갖고 좀 있죠. 관심 있는 걸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전혀 외로워 보이지 않고 자유로워 보인단 말이죠. 또 핸드폰에 이게 아니라 이 호퍼의 그림이 지금도 인기 있는 이유가 어떤 분은 야, 나 저렇게 좀 혼자 있어. 해방. 해방을 고독이 느끼기 아니라 때문에 해방. 진짜 고독한 내 모습인 것 같네. 이렇게 해서 또 공감을 하는 부분이 네. 있을 거고, 어떤 분은 단지 진짜 그런 색이나 형태 이것 때문에 호퍼의 그림에 확 끌릴 수도 있고, 네. 왜냐하면은 이 호퍼의 그림 때문에 오히려 사진 구도, 영화의 구도를 발전시켰다고 해요. 네, 그렇군요. 광고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죠. 광고에서 네. 활용할 정도로 저 호퍼의 그림의 구도가 그런 어떤 다른 어떤 콘텐츠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쳤다고 할 정도로 그런 어떤 창의적인 구도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내용보다는 그냥 그림이 주는 구도에 호퍼의 그림에 빠질 수도 있고. 굉장히 어둡고 이런 공간들이 나타나고 여기에서 굉장히 고독한 개인들 이런 것들에 굉장히 또 영감을 많이 받아서 만들어진 그 리들리 스콧의 이제 블레이드 러너라는 영화가 있죠. 그걸 보면은 이제 그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초미래를 다루는 영화고요. 물론 지금 현재 그 호퍼가 다루는 시대보다는 훨씬 후의 미래를 다루는 것이죠. 근데 결국에는 점점 이런 기술 만능주의와 이런 거에서 인간들은 점점 더 고독해지고 외로워지고 실제로 이제 그것을 이제 대체하는 것이 엄청난 그 기술과 어떤 상업주의 뭐 이런 것들에서 점점 혼자 있는 굉장히 그 디스토피아적인 어떤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연관성을 가지고 우리가 호퍼의 그림이 그런 어떤 인스피레이션을 준 걸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그 인간의 어떤 그 고독함의 어떤 극한, 결국에는 지금 현재도 지금 결국에는 뭐 메타버스나 이런 가상 세계가 존재하면서 점점 우리는 이제 점점 가상 세계로 더 접속을 하게 될 거고, 과연 현실은 얼마나 디스토피아적으로 또 변할 것인가, 또 이런 좀 우려스러운 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또 영화를 보면은 거기서도 실제 현실은 굉장히 거의 폐허 같은 시대에 그 사람들은 거의 가상 세계에 접속을 해서 거기서 사람을 만나고 거기서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는 그런 영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영화의 어떤 시초적인 이런 그 DNA를 제공해준 대단한 작가의 어떤 그 발상이 아닌가 또 생각이 듭니다. 블레이드 러너 영화 저도 본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데요. 네네. 그런 디스토피아적인 공간 이런 것들이 호퍼의 영향을 충분히 받았으리라고 보는 거죠. 예, 거기에 대한 또 새로운 시각을 깨우치게 되네요. 예.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호퍼의 그림은 네.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작품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자님, 그 호퍼에게는 항상 중요하게 따라다니는 조세핀이라는 아내도 있잖아요. 아주 화목하게 잘 지냈으며 그리고 호프가 사망한 이후에 조세핀이 결국에는 다 작품을 기정을 하고 분류하는 작업을 했다고 하는데 반전이 또 있습니다. 뭐요? 그게 최근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네. 그렇게 조세핀이 호프한테 많이 얻어맞았다. 어머나. 그런 반전의 그러면 이야기가 안 또 되셨는데. 서서히 다른 증언을 네. 통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프 더 레코드로 할 말이 많은 얘기네요. 예, 그렇게 많이 맞았다고 하는 또 그런 뒷얘기가 있는 걸로 봐서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호퍼의 사망 이후에 조세핀이 자기 남편의 작품과 작품 세계를 더 띄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걸 보면은 어쨌든 간에 어쨌든 조세핀은 호퍼를 진정으로 사랑했던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 영광을 또 조세핀이 다 누린 거 아닐까요? 사회? 그렇게 남편이 봤을 죽으면 수도 있죠. 남편의 조세핀은 어떤 생각을 하고 예, 있을까? 권위와 네, 그런 그냥 거를 누렸을 모르겠어요. 수도 있죠. 예. 어떻게 보면 좀 이기적으로 보면은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가 더 누리기 위해서라도 네. 남편을 그랬을 띄우는 수도 필요가 있었을 있었을 수도 것 있죠. 같아요. 예. 호퍼의 그림에 관심을 가지면서 2017년인가 미국에서 어떤 책이 나왔냐면요. 호퍼의 그림 12개를 가지고 미국의 유명한 작가들이 단편 소설을 쓴 게 있어요. 네. 그 작품 보면은 이제 이 작가들이 호퍼의 작품 하나를 두고 이야기를 엮은 거죠. 재밌겠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 뒤에는 이런 전후의 사연이 다 있었을 거야 하고 독특한 시도라고 보여지고 저는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제목을 알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제목은 제가 자막으로 네. 띄워드리겠습니다. 번역본이 그리고 제일- 있나요? 번역본 당연히 있고요. 네. 네. 제일 유명한 작가가 스티븐 킹입니다. 아, 스티븐 킹의 작품도 있어요. 처음에는 에드워드 호퍼 하면 뭐 고독, 공허 이런 인상을 받게 됐는데 이 속에는 거리두기도 있고 함께하는 공존의 모티프도 같이 있는 것 같네요. 오늘 여러 가지 뭐 시각적으로나 건축적으로 또 작가의 배경상 여러 가지 이야기 풍성하게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